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의 시장 전망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략 요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했으니까 분위기 괜찮다. 지표도 뭐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 지금 비건 대표가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서 그 중국 측 관리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중국 방문인데, 비건 대표 중국 방문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해 가졌던 것은 중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지 않겠냐, 또 혹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평양을 방문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인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접촉 얘기라든가 또 평양 방문 이야기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2200을 막 돌파할 듯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이틀 동안 2200을 돌파했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수 흐름으로 볼 때는 뭐 아주 좋아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가파른 상승세에 이어서 이틀 동안 좀 횡보하고 있지만 5일선을 지키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의 모습이고, 또 뉴욕 증시도 모양 보면은 뭐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 다우지수의 모습이라든가 S&P의 모습이라든가, S&P도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3200까지 왔고, 나스닥도 훌쩍 8300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올해 내내 8300 저항 라인이었던 것이었는데 연말 들어서 8300을 돌파해서 현재 8800까지 이제 곧 10,000포인트 향해 가는 모습이고,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급등세 모습,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좀 올라오고 있고, 따라서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한국 증시의 내년도 모습은 좋을 것이다. 올해도 뭐 2250까지 잘하면 올해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바이오 쪽은 연말 돼서 좀 약해요. 바이오는 아무래도 개인들의 양도세 부과 회피 심리, 이것 때문에 그렇고, 반면에 IT 쪽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강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관련 부품, 소재, 장비주들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IT 쪽이 일단 연말까지는 좀 더 유리하다. IT 쪽이, IT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이 유리하고, IT 대형주도 괜찮고, 바이오 쪽은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매물 나올 텐데, 그러나 이제 바이오도 연말 매물이 피크는 지나가지 않았냐, 양도세 이슈 회피 관련해서 피크는 지나간 것 같다. 또 이제 남북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적어도 뭐 24일 전후에서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고, 잘 풀리면은 비건이 또 뭐 중국에서 평양으로 가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테마주에서는 뭐 테마주 전체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12월 달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은 테마주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될 테니까 12월 달에 이제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은 12월에 저점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일단 크게 봤을 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49% 상승 28,376까지 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0.67% 올라서 8,887까지 왔습니다. 나스닥은 곧 10,000포인트 갈 것 같죠. 테슬라가 2.7%, 페이스북이 1.7%, 넷플릭스가 3.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8%, 엔비디아가 2.5% 올랐는데, 일단 미국 대표 종목들의 상승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엔비디아, 즉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테슬라가 2.7% 올랐다. 전기차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요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IT 쪽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강세해 보인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 쪽은 다소 뭐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리 뭐 아주 강해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그 이번 연말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같은 거 본다면 전기차하고 또 넷플릭스는 뭐 OTT라고 봐야겠죠. OTT 오브 더 탑.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뭐 아마존이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넷플릭스랑 관련된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탄핵 통과가 별로 그냥 뭐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가십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치부되는 그런 모양 같습니다. 별로 민주당한테 별로 유리한 탄핵 통과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주간 실업소 청구 건수가 크게 좀 늘어나서 걱정했는데 이번 주는 또 큰 폭의 감소를 했습니다. 18,000건이 줄어들어서 23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나오죠. 아마도 이제 연말 되면은 뭐 한 달 동안 일을 그만두고 남미로 놀러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미국은. 그래서 유럽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아마도 좀 실업 청구 건수가 푹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표는 별로 뭐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필라델피아 12월 연은 지수가 0.3으로 큰 폭 후퇴. 전망치 8.0에도 크게 못 미쳐서 해서 이제 지표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FXTM의 한탄 시장 전략가, 공화당 우위의 상원이 탄핵 반대를 확신하기 때문에 탄핵 가결 영향은 거의 없다. 하원의 탄핵안 가결 영향은 거의 없다. 그렇게 나왔죠. 자, 문두신 장관이 미중 재협상 없다. 뭐 요거 이제 미중 협상했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 불안한 감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 나오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재무장관 나서가지고 CNBC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협상은 완전히 끝났고 단지 기술적 법적인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 선언을 냈고, 무역협정은 이미 종리의 기록이 돼서 번역이 끝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재협상은 필요 없다. 우리는 1월 초 문서를 공개하고 서명할 것이다. 아주 뭐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잘했다 생각이 되고, 중국 상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인데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합의 내용을 이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비건이 전격 방중을 했는데 방북 가능성, 북한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미국 국무부에서는 현재까지 예정된 것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공식적으로 이제 연합 통신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소 뭐 뉘앙스가 있긴 한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아직 뭐 특별한 만남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비건 대표가 한국, 일본에 이어서 이제 중국으로 갔다. 근데 중국 간 이유가 북한과의 접촉이나 북한 방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중국과 대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비건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에서 북한과 접촉하거나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공항에서 북한이나 중국 측과 접촉한다면 누구와 만날 것이냐고 질문하니까 비건 대표가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비건 대표의 얘기는 지금 뭐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은 안 됐지만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니까 상당히 만날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요. 또 북한이 이제 그 12월 24일 날 뭐 선물을 주겠다는 등 마치 뭔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미사일 날리거나 했던 그 어떤 무력 시위를 할 듯한 이제 뉘앙스의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제 그 발언을 했던 것을 좀 물르기 위해서는 뭔가 그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의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마도 비건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그 얘기에 후퇴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베이징의 소식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건 대표는 북측과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방중기간에 북한과 접촉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어제 비건과 러자오후이 의 그 회동이 있었는데 중국은 북미 접촉 재개를 희망한다. 원론적인 얘기죠. 비건 대표의 중국의 러자오후이 류군휘인가 그래요. 류군휘 한국말로 류군휘인데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을 해서 한반도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는 미국과 북한이 가능한 빨리 대화와 접촉을 재개해서 적극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갈등 처리를 희망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뭐 원론적인 얘기죠. 비건과 르 부부장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단계적 동시적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계적 동시적 이거 계속 북한이 좀 얘기하던 건데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의견을 교환했다. 네, 국무부가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이제 그 국무부에다가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그 북한과의 접촉 문제에 대해서 발표할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은 없다. 현재까지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과 관련해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그게 이탈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고 오늘의 전략은 아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의 협상 분위기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비건 대표가 중국을 전격 방문했는데 북측과 뭐 전격 접촉이 있거나 혹은 이제 평양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추측 정도로만 끝내자라는 거.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가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현재 2250p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1.8포인트 올라와서 2196 장중에 2200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마감은 2196 마감됐다. 코스닥도 소폭 밀렸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2000억 정도 어제 2400억 샀는데 외국인들 사고 있고 기관은 어제 약간 좀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렇고요. 어제 등락률은 113% 70%로 코스닥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수가 오늘도 지수는 상승 시도를 할 것인데 등락률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겠다 하는 거고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등락률이.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들이 되게 금요일 날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 최근까지 지수는 올랐는데 개별주의 등락률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오늘은 뭐 지수가 크게 빠질 일은 없고 지수도 오늘 올라가겠죠. 이제 2200 돌파 시도를 한 번 더 할 텐데 그러면서 개별주들의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업종 테마 쪽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보합이었고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가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죠. 횡보하는 모습. 또 바이오 쪽은 이제 12월 내내 별로였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간 점은 있지만
어제도 뭐 그냥 보합 등락, 숨고르기 그런 거였고, 다른 테마도 보합 등락이었다. 남북경협주는 어제 그저께 강한 상승 시도했지만, 어제는 저 소폭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그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별로 모양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가장 좋아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모습은 힘차게 올라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지수가 좀 횡보하니까 지수가 횡보하는 것처럼 똑같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가파르게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는 역사적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해, 지금 상태는 별로 안 좋죠. 실적은 뭐 4분기 실적이나 1분기 실적도 뭐 엄청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7년도의 고점인 지금 이제 57,000원대 고까지 지금 다가서는 모습이다. 어제 56,000원이고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다소 좀 쉬어갈 듯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장기로 볼 때는 추가 상승한다라고 봐야겠죠. 장기로 보니까 장기로 볼 때는 여기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신 분들은 뭐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단기로 좀 싸게 사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걸 뭐 팔아야 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아주 가파르게 지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매수를 한다면은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전고점 근처니까 그렇게 매수한다 하더라도 장중 저점 매수가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이제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는 여전히 좀 뭐 밑에 있죠. 밑에 있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같은 것은 좀 개별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분위기 자체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은 이제 애플의 부품 기업이다라고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뭐 차트는 좋죠. LG노텍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삼성전기 정도가 현재 주도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이제 DB하이텍이 아주 25,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아주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DB하이텍. 그렇게 보시면서, 관련되어서 나오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우리 소부장이죠. 되게 소부장. 그래서, 소재주에서 동진세미캠.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모양 자체는 역시 뭐 전고점 돌파의 모습으로, 대장이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졸병도 돌파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동진세미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이것도 모양이 좋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여기 이제 바닥 탈출을 하면서 여기 이제 곧 돌파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또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4만원대를 바라보면서 워닝 머티리얼즈 모습 좋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의 흐름들도 좋아요. 솔브레인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후성 역시 뭐 재료줍니다. 후성 바닥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후성은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랑 차이가 있나. 근데 이제 그 IT 재료라고 하는 게 말이죠. IT라고 하는 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들어가는 재료 자체에서 뭐 재료로 볼 때는 공정 자체가 뭐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IT 재료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OLED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를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후성도 한번 열심히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 그 외에 ENF 테크놀로지 바짝 올라가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바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SK시코롱 PI는 지난번에 폴더폰 가지고 이제 많이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바닥을 이제 탈출하는 모습 같고, T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것도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는 뭐 아주 큰 회사죠. 회사인데 SK 머티리얼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전고점을 훌쩍 돌파하는 모습이고,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램 테크놀로지가 조그만 회사인데, 이건 뭐 좀 약간 투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제 모습이 합니다만은, 저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에서도 이제 슬슬 메모리가 좋아지면 비메모리라고 뭐 나쁠 일도 있겠냐 하면서 이제 바닥은 다지는 모습이다. 지난번에 쭉 시세냈다가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반년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요것들도 이제 바닥 다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자,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테스나까지. 테스나가 먼저 올라오고 있죠. 좀 지켜보자. 장비주는 아직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이오테크닉스하고 오닉IPS 같은 것은 모양이 좋았죠. 아주 선도주 입장에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듯한 모습이죠. 이오테크닉스. 요건 이제 레이저. 그다음에 오닉IPS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장비 대장주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전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장비 투자의 시절은 아니지만 워낙 이 종목들은 이제 업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쪽이라서 이제 선도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거죠. 이오테크닉스, 오닉IPS, 그다음에 ST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밑에 있고, KC텍도 좀 그렇죠. 조금 밑에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잘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오닉홀딩스, 그다음에 SFA. 그래서 이제 장비의 선도주는 이오테크닉스하고 오닉IPS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안 움직이는 게 뭐 주성엔지, 아직은 이제 바닥에 있지만 좀 탈출을 하려 그래요. RF셈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탈출을 시도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중에 AP 시스템이나 HP 테크놀로지나 이런 여러 가지들 이제 OLED 디스플레이까지 다 해서 아버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일단 IT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이제 현재는 내년을 위해서 저점 매수하는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잘 움직이는 게 역시 셀트리온,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이런 쪽이 가장 잘 움직이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지만은 비보존 관련해 가지고 뭐 아직은 뉴스가 안 나왔겠죠. 오늘 그 비보존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스톡옵션 추가 지정, 이게 스톡옵션을 갖다가 지금 제가 하나 유상증자 추가 지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비보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건 안 나왔네요. 오늘 하여튼 발표가 된다 그랬으니까 기다려 보자고요. 12월 20일 날 임상 3상 결과가 탑라인 발표 있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고, 그래서 텔콘 RF가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재료를 반영해서 장중에 좀 뉴스에 따라 급등했다가 밀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돼 있는데,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비보존은 2조 정도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있는데, 글쎄 뭐 하여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보존은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니고, 텔콘 RF가 비보존에 이제 3% 가까이 비중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감하겠죠. 그 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에스텍 파마인데, 에스텍 파마는 이제 4.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가격이 싼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비보존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이제 급등할 것이다 하는 거고, 또 그 외에 KPM 테크도 관련주인데, 요거는 이제 주가가 워낙 싼 거라서 이거 좀 보다도 그냥 텔콘이라든가 에스텍 파마 정도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좀 인기 있는 게 이제 앞타바이오, 이게 이제 그 신규 종목이죠. 쭉 올라왔다가 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잘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고, 앞타바이오. 그 다음에 또 신규 종목 티움바이오 있죠. 지난번에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티움바이오, 앞타바이오 두 종목. 요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유튜브에 가면 쭉 있습니다.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좀 했던 것 같은데, 앞타바이오, 티움바이오에 대한 설명이 쭉 있으니까 그거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쭉 있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텔콘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해놓은 거니까 쭉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텔콘, 종목별로 쭉 다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것도 최근에 꽤 아주 안정적으로 좀 뭐 주가가 등락을 하지만, 제가 그때도 알테오젠도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시고, 셀트리온 그렇고, 네, 바이오나이드 그렇고. 근데 이제 내년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뭐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18만원까지 왔는데 좀 이제 너무 많이 내렸다 해서 다시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내년을 바라본다면 이제 셀트라든가 삼성바이오 같은 것들을 이제 저점 매수해주는 전략도 좋겠다. 그죠.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이 매물 나오지만 내년 되면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냐. 삼성바이오는 이제 완전 옆으로 행보를 하네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나 셀트 같은 것은 내년을 바라면서 매수해보는 또 좋겠고, 그 다음에 뭐 하늘바이오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지금 아직은 고점 돌파 못하는데 재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늘바이오,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매물이 그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게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동양 P&F, 하츠, KC코테렐 뭐 이런 정도예요.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는 없죠. 날도 춥고. 그렇지만 이제 내년 되면 또 네, 그 얘기 나올 테니까 크린앤사이언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위닉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하죠. 동양 P&F도 이제 좋은 회사인데 요거는 그냥 계속 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고, 다음에 닥터를 하는 하츠도 좀 비슷하죠. 근데 주가 올랐다가 이제 행보하면서 한 두세 달 정도 행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캐시코트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셀트는 안 망하겠죠. ABMI 좋죠. 이중항체도 좋습니다. 이중항체도 현재는 이중항체가 이제 매물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중항체도 곧 이제 1월달 되면, 내년 1월 되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중항체 ABL 바이오도 그렇고, 이중항체 종목군들, 요것들도 현재는 이제 주가가, 가다가 이제 뭐 밀리고, 어제 좀 밀렸네요. 뭐, 그렇죠. ABL 바이오, 유틸렉스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중항체 종목 다 똑같이 이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당장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12월 달에 그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좀 나왔다라 볼 수 있겠죠. 판매 시즌 그렇고. 이제 바닥을 착실하게 짚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을 기대하면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이제 재매수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보면서 그렇게 저점 매수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천여우의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그 고객센터 통화하기 좋대요. 1599-0700 전화하셔가지고 인천여우 회원가입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1599-0700 전화번호 외우기 쉬운가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와우넷에 들어와서 가입하시면 되죠. 와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 인천여우의 그 회원가입의 자세한 내용 그쪽으로 물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장중에 8시 반부터 이제 회원방송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은 8시 반에 우리 방송 들어오시 바라겠고, 또 제가 어제는 하루 그 교육 때문에 쉬었는데,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금요일 화이팅 하면서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본격적인 이제 연말로 들어가는데, 멋진 하루 또 보내보도록 하자고요. 화이팅 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자, 내일 이번 주 일요일이 동지인데, 주말엔 여러분들 동지에 팥죽도 좀 드시면서 뭔가 흘러가는 세월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지 팥죽 마시면서 좋은 연말, 또 내년에 그 큰 복도 기대해야 되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